2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한방첩약급여와 시범사업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서 정부에 직접 의료계의 반대 의지를 전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어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서 첩약급여와 반대 입장을 담은 의협 대의원 182명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첩약급여와는 단순히 500억 원짜리 시범사업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전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해서 급여 대상을 결정하게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오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을 재논의합니다. 의협은 회의가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앞에서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처음으로 효능을 입증한 렘데시비르가 어제부터 국내에 공급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조사인 길리어드는 7월 한 달 동안 무료로 공급하고 8월부터는 정부와 협의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렘데시비르 투여 용량은 5일간 6바이알입니다. 외국에선 바이알당 390달러, 약 47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면 환자당 약 281만 원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의사 인력 조직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추진 중인 긴급 공중보건지원단은 개원의와 봉직의 등 전국에서 자원을 받아 최대 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인데요. 6개월 정도 공중보건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 투입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지원단을 이끌게 된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1년 내내 대비하고 있을 순 없다면서 예비군처럼 유사시에 공공의료의 공백을 막아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가 퇴원 기준을 완화했죠.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이 나타난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달 25일부터 퇴원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완화됐어도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에 한해서는 기존 기준을 따르는 게 지역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환자의 감염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실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진료실에 난입해서 휴대폰을 휘두르며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여의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지만 곧바로 풀려났고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번엔 경찰에 의해서 다른 병원으로 입원됐습니다. 폭행당한 의사는 머리와 팔을 다쳐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여러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진료실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려된다며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